캔들 차트가 엔화 선물 차트고요. 지금 밑에 있는 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왔던 엔화 현물 그래프예요. 지금 봤을 때 거의 뭐 비슷해 보이긴 하죠. 네네네.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게 네. 지금 제가 9,000대 빨간 선 그어놓은 거 보이시나요? 네네네. 지금 2021년 이후에 엔화 선물 차트에서는 9,000대를 좀 지켜주다가 네. 2022년 되기 전에 네. 2021년 말에 이 9,000대를 깨면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부터는 완연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음. 근데 현물 차트에서 보시면 그때도 계속해서 고점을 버티고 있는 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선물 차트를 만약에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이면 안녕하세요. 골든서퍼 임정 멘토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희가 이렇게 브리핑한 영상들을 찍어서 이제 올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댓글도 이제 저희 또 응원해 주신 분이 많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또 이 유익한 자료들 또 많이 모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 또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 응원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왕님, 요즘에 엔화가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 엔테크라고 해서 약간 엔화 재테크? 이런 식으로 엔화 투자하시는 뭐 젊은 청년들이 좀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실제 엔화 화폐를 사가지고 들고 가겠다 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엔젤 현상이 많이 도드라진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엔달러 대비 이제 환율이 오르면서 엔화 약세가 이제 지속이 되면서 이제 그거를 엔젤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일본 제품이 그 달러 표시 가격이 떨어지면서 네. 그렇게 되면서 일본 상품 수출 확대는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이제 일본 내에 수입해오는 이제 물가는 내수 소비 심리는 대폭 하락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엔화가 이렇게 저평가 된다는 것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유리하다는 난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자국민들도 일본 제품 살 때는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수출 업체들,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데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좀 손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엔젤 현상에 대해서 이제 네. 다양한 이유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미국과 유럽은 지금 통화정책과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고금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마이너스 금리로 계속 몇 년 동안 유지해오고 있거든요. 미국이나 유럽과 이제 반대로 가는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랑 갭 차이가 너무 커서 이제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서 금리가 점점 떨어지는 추세인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일본에서는 지금 오히려 보관료를 내고 은행에다가 저축을 한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투자도 안 하고 은행에 예금도 안 맡기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네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수 심리 자체는 이제 많이 침체되어 있고 오히려 이제 관광 수요나 이제 수출업계 쪽에서는 이제 좋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쵸. 있습니다. 지금 엔저 현상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좀 어떻죠? 이게 참 일본의 네. 상황이 독특한 게 네. 보통은 이렇게 금리를 많이 네. 낮게 해주고 네. 완화 정책을 펼쳐주면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소비가 그렇죠. 많이 일어나는 게 보통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일본 국내 현상이 굉장히 소비가 위축돼 있어요. 이렇게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양적 완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버블이 붕괴됐을 때 그 충격 때문인지 일본 내에서는 내수 시장이 그렇게 크게 안 도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왜 금리를 계속해서 낮게 유지하고 양적 완화를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춰봐야 되는데, 네네. 일본 정부는 지금 이렇게 양적 완화를 통해서 좀 더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면에서 목적을 두고 완화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본의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네. 그 경제 성장에 따라서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 GDP 성장률이 일본이 이번 분기 때 9월 달에 1.2% 정도를 발표했었는데요.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엄청 높은 수치도 아닌 게 된 거죠. 근데 이번에 오는 11월 15일에 또 전분기 대비 발표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예상 지금 수치가 마이너스가 나타나고 있어요. GDP 마이너스요? 네. GDP 성장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전분기 성장이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이 좀 나올 수 있겠네요. 그쵸. 그 예상치를 상회하는 좋은 성적을 발휘하지 못하면 물가는 지금 3%대를 넘어서고 있어요. 일본 물가가 원래 안 올랐는데 계속해서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네.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 거죠. 물가는 올라가는데 성장은 더뎌진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네, 성장은 못하고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진짜 되거든요. 최악이다. 네. 네.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GDP가 성장하는 걸 보고 금리 인상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저도 여러 번 가서 이제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일단 일본 사람들 자체가 되게 검소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캐시를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영향이 사실은 엔저 현상이 오더라도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본 문화 때문에도 이런 엔저 현상이 또 맞아 떨어지지 않나 막 그 생각도 사실 좀 들긴 한 것 같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네.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데 네. 일본 국내 사정이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되게 독특해요. 그들만의 그렇죠, 문화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긴 하네요. 네. 일본 그 경제도 보면 내수 시장이 한국보다 되게 커요. 그렇죠. 그 인구도 많고 맞아, 땅도 맞아. 크고 그래서 내수 시장이 되게 크기 때문에 수출 규모가 크긴 크지만 한국에 비해서 GDP에 차지하는 영향이 그렇게 그렇죠. 많이 크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데서 오는 또 영향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일본의 그 가전제품 매장 이런 데 가보잖아요. 그러면 외국 제품이 거의 없어요. 거의 자국 제품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팔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 입장에서는 좀 안정적인 거죠, 사실. 외국 제품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국내 제품만으로도 이제 국내가 돌아가니까 또 시민들 입장에서 국내 거를 좀 더 사자라는 마인드가 있어요, 얘들.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검소함 그리고 그런 독특한 생활 방식이나 생활 문화 자체가 이 엔저 현상을 그냥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드네요, 보니까. 국민들은 가난한데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부유한 거지.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전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을 때도 네. 지금 이대로 계속 가면 네. 인플레이션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쵸. 일본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약간 그 피해를 좀 부담시키는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본 국민들은 그렇게까지 크게 반발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네이버에서 이제 엔화를 쳤을 때 그 차트랑 이제 엔화 선물 차트를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 비교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를 좀 보고 대응하면 좋을까요? 현물 거래하시는 분들이 또 선물 볼 때가 있고 네.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도 현물을 같이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방금 검색하셨을 때 나오는 네. 환율은 이제 엔화 현물 환율인 거죠. 지금 뒤쪽에 화면에 봤을 때 캔들 차트가 엔화 선물 차트고요. 지금 밑에 있는 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왔던 엔화 현물 그래프예요. 지금 봤을 때 거의 뭐 비슷해 보이긴 하죠. 네네네.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게 네. 지금 제가 9,000대 빨간 선 그어놓은 거 보이시나요? 네네네. 지금 2021년 이후에 엔화 선물 차트에서는 9,000대를 좀 지켜주다가 네. 2022년 되기 전에 네. 2021년 말에 이 9,000대를 깨면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부터는 완연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현물 차트에서 보시면 그때도 계속해서 고점을 버티고 있는 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선물 차트를 만약에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이면 9,000대를 회복하기 전까지 더 하락할 것이라는 하락세가 완연히 보이니까 그런 곳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선물 차트를 읽을 줄 알면 현물 거래를 하더라도 좀 더 유리한 국면이 있다는 거죠. 현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선물 차트를 조금 읽을 줄 알면 좋겠다 이렇게 네네네.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흘러가네요, 그죠? 네,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조금 더 일찍 차트를 분석해서 읽을 수 네. 있다라고 저는 네.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2022년 한 중반쯤? 이때 보면은 음봉이 3개가 생겼잖아요. 아, 그죠? 그쵸. 월봉인의 음봉 3개면 3개월 동안 하락을 했는데 선물은 근데 실제 엔화의 화폐 가치는 오히려 약간 오르거나 횡보였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게? 이거는 이제 선물에서 좀 더 네. 현물보다 트레이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선물이 조금 더 앞서서 반영을 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선반영? 있거든요. 네. 네네네. 그래서 저렇게 선물이 강하게 더 하락을 할 때는 좀 더 미래에 현물도 그만큼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위험 신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선물 차트를 보실 줄 아시면 현물이 미래에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구매를 생각하고 있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그런 판단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게 2021년도를 기점으로 계속 쭉 빠졌거든요. 네. 이게 무슨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 전에 약간 좀 올랐었단 말이에요. 이게 보시면 제가 미리 차트를 가져왔어요. 네. 지금 캔들 차트는 엔화 네. 선물 차트고요. 하얀색 선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예요. 보시면 제가 빨간 선 그어놨던 그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곳인데 그 전에는 거의 별로 상관없이 움직이다가 그 이후에 보시면 완전한 디커플링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2021년 이전에는 미국도 거의 제로 금리를 추구하고 있었어요. 둘 다 저금리니까 영향을 안 받다가 21년도 보시면 저 때부터 미국 금리, 10년물 금리가 고속으로 상승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저 때 바이든 대통령이 좀 더 완화 정책을 더 펼치기 시작하면서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염두해서 더 올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때부터 금리가 강하게 오르기 시작하니까 미국 금리와 일본 금리 간의 차이가 더 크게
이격도가 발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지금 엔화가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후부터는 완벽하게 대칭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네네네네. 좀 멘토님, 그러면 결국 이게 지금 차트를 보다 보니까 느낀 게 엔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미국의 금리가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좀 보여지는데 그게 맞을까요? 그게 맞는 게 네. 일단 엔화 저희가 가치를 평가할 때 네. 달러 대비 엔화로 많이 보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거는 금리가 올랐다는 거고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엔화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엔화가 또 다른 통화도 비슷비슷하긴 한데 더 강하게 영향을 받는 이유는 다른 우리 원화라든지 네. 다른 화폐는 그래도 그나마 금리를 올리곤 있어요. 미국에 맞춰서 약간 올리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아직도 마이너스 금리, 거의 제로 금리를 계속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금리가 거의 직접적으로 엔화 가치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무왕님, 네. 2022년 한 11월쯤 딱 지금 요맘때잖아요. 요때 당시에 이게 엔화가 월봉을 보니까 반등을 엄청 세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지금도 11월이고 앞전에 저점이다 보니까 또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전 드는데 이때 이제 반등했던 원인이 혹시 있을까요? 2022년도 이제 한 10월 말경 일본이 자유여행 목적에 그 무비자 입국을 허용을 했어요. 드디어. 코로나 그 제재가 좀 풀렸네요. 맞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중국이나 다른 이제 아시아권에서도 이제 슬슬 이제 관광이나 이런 쪽에서 정책을 푸는 정책을 피면서 이제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올라왔고 네. 이제 일본 여행이 이때 엔저 현상 때문에 엔화도 이제 많이 저렴해진 상태고 항공권도 싸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으로 여행객이 엄청나게 폭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폐가 순간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었네요. 맞아요. 왜냐면 그 화폐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수요 때문에 많이 그쵸. 올랐던 거네요. 그때 뭐 금리고 나발이고 수요가 중요했었네요. 저도 정말. 갔거든요. 그죠. 다 갔던 것 같아요. 일본 여행 간 사람 많았죠. 네, 그때. 그죠. 맞아요. 맞아. 그렇게 하면서 뭐 엔화 선물도 순간적으로 이제 몇 달 동안 급등을 했는데 맞아요. 이게 잠깐 동안에 급반등을 하기에는 좀 몇 개월 오른 감이 있는데 이때 보면 이제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 소식도 들려오면서 가차로 이제 시너지 효과는 이제 급물살을 탔던 걸로 보입니다. 그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 같은 경우에는 쌍바닥을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투자를 해도 되는 시즌일까요? 어떨까요? 사실 이제 뭐 이슈나 뉴스에서는 일본 중앙은행 이제 BOJ죠. BOJ에서는 이제 이 저금리를 바꾸지 않을 거라는 긴 전망이 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쌍바닥을 찍어도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반등은 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이제 약세 장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말인가 올해 초쯤에 엔화를 사실은 900원대 초반쯤에서 매수를 좀 했어요. 매수를 했던 게 뭐냐면 환전을 좀 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지금 들고 있어요. 현금을 몇만 원 정도 제가 들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제 기억엔 930원인가 940원에 제가 샀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 870원대 지금 떨어지니까 사실 열받네 이것도. 상당히 열받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일본을 좀 방문을 해야 돼서 좀 제가 환전을 했던 게 사실 다 안 썼거든요. 가서 다 안 쓰고 저도 검소하게 살다 보니까 다 안 쓰고 왔는데 어쨌든 지금 좀 남은 게 있어요. 남은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환전 더 해야 되나 물타기 해야 되나 막 그 생각 좀 저도 들고 있긴 합니다. 진짜 너무 많이 빠졌네요. 일본 정부에서 작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엔화를 이제 원화 기준 한 850원 정도까지는 자기들이 내릴 것으로 보여진다. 뭐 전문가들 말로도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870원이니까 이제 거의 저점이 850원쯤에서 마무리되지 않겠나 좀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은 엔화는 많이 저점은 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골든서퍼 쭌멘토 무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